6월 모의고사 첫 평가원이죠. 근데 일단은 확통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처럼 워낙에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제 수능이었다라는 가정하에는 아마 1등급 컷은 96점으로 수렴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물리에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 힘 쫙 빼준 지수문제 나와줘서 요거는 굉장히 좋았고요. 자, 2번 그 무난한 미분계수 문제, 3번도 뭐 그냥 수열 요거 성질 이용하는 문제죠. 요거 의미 크게 없고요. 4번도 뭐 연속성 크게 의미 없죠. 15번 의미 없습니다. 6번도 두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더 의미가 좀 많이 빠지죠. 7번은 다양함수기 때문에 그냥 곱미분 진행하신 다음에 각각 값 대입해주시면은 답 나오는 거, 이것도 크게 의미 없고요. 자, 8번은 제가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이 이게 이퀄 형태로 나오면 코사인 나눠가지고 탄젠트 해석을 좀 해라, 요거 아직도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9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부터 3 대칭 구간에 대한 적분을 보고 기함수, 우함수 적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본기가 안 갖춰지신 겁니다. 그래서 9번을 이거를 쓰지 않고 맞았다고 하면은 그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신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번 문제는 그냥 교점 나와있고 그 다음에 뭐 지나는 점들 나와있기 때문에 나타내주고,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삼각형이라고 하니까 높이가 2루트 3이라서 얘네 두 함수가 어쨌든 y축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이 y축 선상에 생기니까 x가 0일 때 y값이 2루트 3이다 라는 걸 한쪽에다 대입해가지고 A값 결정해주시면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1번은 정말 의미 하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가면 돼요. 아무런 의미 없고요. 12번은 드디어 기납적 정의가 이제서야 정상화가 돼서 나왔다. 평가원에서도 오피셜로 딱 박았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상한 짓 안 하겠다. 이런 거에서 정상화 시켜가지고 이런 거는 단순 나열하면 금방 나오게 내주겠다. 가장 이상적인 기납적 정의 문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이거잖아죠.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매년 나와. 넓이의 연산식은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거 A, B, C 보자마자 읽지도 않고 A, C 양수 취급하고 B 음수 취급해서 A 더하기 C 빼기 B거나 B에서 A 더하기 C를 빼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A 더하기 C에서 B를 뺀 게 0이라고 나와있으니까 둘 사이에 끼어있는 넓이 한쪽에서 하나를 뺀 거를 기준으로 0부터 K까지 정적분했을 때 그 정적분 값이 0이 나온다라는 요 식을 유도하는 거,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요새 트렌드로 나오는 문제죠. 사인 B가 나오면 길이 B로 연동이 된다. 마침 APQ, QAP 나온 게 요 삼각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각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비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의 비율들을 나타내놓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AQ 길이가 나와있기 때문에 비율 관계로 인해서 PQ 길이가 2로 나와주고요. 2로 나오면 K가 1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5예요. 근데 이게 조금 귀찮은 게 ABC 매저번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긴 하나의 각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 작은 삼각형에서 세타값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확장시켜서 AC 길이 구하신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 써주시면 된다는 거. 14번 한 번만 좀 잔소리 하자면, 여러분 진짜 이거 최근 트렌드로 작년에 6월하고 수능에서 다뤄줬다면 기출문제집 공부가 된 순간 이거는 바로 좀 잡아주는 거 훈련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요, 요게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조건이 굉장히 핵심인 조건인데요, 리미트식이 나와있을 때 요거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G'A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일반 G'A가 아니라 A의 우극한이거든요. 즉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감소하는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 라는 취지인데, 여기에서 이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네 둘의 함수가 바뀌는 구간에서 불연속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연속성이 생기더라도 이거는 오른쪽 함수가 채워져 있어야지만 우미분계수가 무조건 존재할 수 있어서, 지금처럼 오른쪽 함수는 구멍이 뚫려있고 왼쪽 함수가 채워진 경우에는 이때는 우미분계수가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함수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작년 5월 모의고사 22번 문제였을 겁니다. 그 문제랑 굉장히 흡사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해석적인 디테일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줬었는데, 그런 것들이 복습이 돼야 이런 거에서 이용해 먹을 수 있어서, 만약에 얘네가 불연속 하더라도 오른쪽 부분만 채워져 있다면은 그 부분은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얘는 x가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즉 왼쪽이 뚫려있고 1에서는 오른쪽이 뚫려있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연속점이 생기는
보이는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 값이 채워져 있으니까 얘는 불연속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1쪽에서는 오른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1에서 연속성이 무조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일단 1에서 연속이고 마이너스 1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요 해석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감소 모양으로 나오게끔 이 모양을 처리해 주시려면은 네 요렇게 하나의 모양밖에 없겠죠. 그래서 감소 모양이 나오게끔 요 fx를 적당히 극대곡수가 있는 상태로 잘 대칭 이동 시키셔가지고 모양 추론까지 해서 가조건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마지막은 이거죠. 최대값은 두 개 가질 수 있는 거 여기 기존 함수의 극소점이 대칭 이동돼서 극대점에서의 y값이 13이다라고 계산만 해주시면은 그 다음은 문제 쉽게 풀린다는 거. 그래서 이 가조건의 해석을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번에서 가조건만큼은 정말 맛있는 조건입니다. 5월 모의고사는 사실 뚫려있는 위치에 대한 디테일을 좀 잃어버려도 문제가 풀 수 있게나 나왔다만 이 문제는 디테일을 놓치는 순간 못 푸는 문제라서 그래서 더욱더 평가원은 역시 고평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16번은 진수조건을 굳이 안 써도 크게 문제없이 나와버리는 그런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7번은 뭐 크게 의미 없죠. 좋습니다. 18번은 너무 의미 없고 19번은 네 요것도 그냥 단순 계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20번 빈칸 문제 선생님 풀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안 풀어버릇 하던 학생들은 분명히 이 문제 틀렸을 거예요. 제가 빈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항상 빈칸 근처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초에 주어진 식이 있다면 그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쭉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의미도 별로 없고요.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0, 1, 3 확보되고 그 다음에 주기가 4니까 당연히 공차는 4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나눠진 식들 대입해가지고 결정해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빈칸 문제 안 풀어보다가 된통 당하셨으면은 이제라도 좀 느껴주세요. 이제라도 빈칸 문제들 차분하게 푸는 연습을 해보셔야 이런 거 맞출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21번은 너무 허무해요. 그냥 정말 근적인 해석인데 여기서 fx가 일단 두근을 갖습니다.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얘네가 약분되는 걸로는 얘네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절대값을 기준으로 1과 2에서 부호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불연속성이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누구는 마이너스를 달고 풀고 누구는 그대로 풀리기 때문에 두 값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값을 갖게끔 하려면 gx가 그 점에서 0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gx가 일단 1하고 2에서 근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럼 얘가 1하고 2에서 또 근을 가지니까 이 위에서도 1하고 2에서 근을 가져야겠죠. 근데 여기도 단순한 근을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중근으로서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gx 빼기 fx의 근이 1에서 중근, 2에서 중근이 나오게끔 요 뒤에 2차 식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 b 값 결정해서 하신 다음에 g값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22번 공통에서 22번 때문에 저의 멘탈은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 문제에다가 수시간을 썼어요. 근데 딱 하나의 요소를 발견하면은 그냥 1분 컷짜리 문제입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수시간을 썼던 거는 진짜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단순 연산을 토대로 연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L에 한번 1을 넣어보니까 뭐 항등식이 나와서 L을 1을 잡고 해보니까 그냥 K까지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A점이 일단 교점이 깔끔하게 잡혀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포인트가 만약에 얘가 T라는 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K값은 2의 T 플러스 1입니다. 그 말은 있었으면 뭐예요? 기존의 함수 위의 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얘는 Y는 2의 T 플러스 1 위의 함수의 점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Y는 2의 X 플러스 1 위의 점인데 이 밑에 이 함수는 어때요? 이 함수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즉 기존의 A점이 플러스 3 마이너스 3만큼 이동된 위치에 A'이란 점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근데 그 점이 마치 이 문제에서 B라고 합니다. 그래서 AB 길이가 3루트 2로 바로 잡혀야 돼요. 역시나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나오니까 1대 1대 루트 2가 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아내서 하는 게 조금은 옛날 스타일 식적인 표현을 센스있게 바꿔갖고 한번 시선 바꿔볼래? 요 발상이라 저는 시험장에서 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조절을 해가지고 같은 의미 다른 관점에서 요게 평가원의 옛날 스타일인데 이번 문제 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이런 스타일 센스를 요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변형 문제 함부로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통은요 워낙에 쉽게 나와서 작년 수능과 사실 크게 다를 바도 없는 것 같아요. 자 23번 나열하는 거 의미 없고요.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 0이다 놓고 PA, PB 관계 나오면 그냥 의미 크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전개식 이거 이항정리 크게 의미
의미 없죠. 26번도 요거는 여사건 처리해서 양끝에 놓인 두세 곱이 짝수라고 하니까 양끝이 둘 다 홀수인 경우들을 그냥 전체에서 빼주자. 그냥 그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27번은 원순열 문제인데 남자가 4명 이상 앉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4명 앉을 때 5명 앉을 때 케이스 두 가지로 쪼개셔가지고 그냥 처리해주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다음 28번 문제도요. 일단은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인 경우는 36, 3의 배수가 아닌 거 1, 2, 4, 5인데 B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가 홀수라고 하니까 홀수이게 되려면 이 B에 홀수가 담기는 요 홀수 변의 개수가 한 번, 3번, 5번 나오면은 B에 담겨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겠죠. 그래서 1, 3, 5에 대해서 이거를 새로운 분모, 조건부 확률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각각 독립시행 확률로 처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딱 8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3의 배수가 아닌 게 3번 나왔을 때랑 5번 나왔을 때가 딱 A 더하기 C가 8일 때 11대로 나와줍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분자로 얹어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은요. 29번도 그냥 A 더하기 B 그게 8인 케이스,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큰 케이스, 이거 두 개 각각 케이스 처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둘의 교집합 빼주시면 되는 거라 이것도 뭐 별거 없어요. 애초에 A 더하기 B가 8이 되는 조합은 5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B가 C보다 커야 된다는 중복조합과 A는 자율성이 있으니까 A는 조합, B, C는 중복조합으로 처리해주시는 거. 요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 상황에서는 그냥 A, B의 조합을 찾아놓고 C가 그 B 값보다 더 작게 해주면 그냥 6부터 2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30번 문제도 뭐 이렇게 쭉 날 해보시면은 사실상 F1에 제약을 걸어주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건 F2 값이 홀수다이니까 F2가 1일 때, 3일 때, 5일 때를 기준으로 F1의 제약, F3의 제약 이 둘로만 쪼개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F3, F4, F5 얘네들의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F5는 F4보다 그냥 크기만 하면 돼요. F5가 F4보다 1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그냥 사실상 F5는 F4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4랑 F3은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둘 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 그거에 대해서 그냥 OC3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죠. 조합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해지는 사건은 F3이랑 F4가 같은 상태에서 F5가 얘네들보다 클 때 그때는 두 개의 숫자만 그냥 골라주면 알아서 순서가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중복조합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조합으로만 쭉 해결이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별로 이 쓸 수 있는 수의 제약이 있다 보니 그냥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최대 수 요거만 좀 바뀐다,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진짜 역대급으로 또 쉽게 내줬어요. 그래서 확통은 확실히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 23번. 요거 크게 의미 없죠. 24번도 그냥 음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25번. 25번은 어쨌든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니까 내부에 있는 요 일반항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수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a가 3이다 라고 나와주고 그 상태에서 한번 통분을 해보시면은 분자가 상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요 상수 남았으니까 또 이제 부분분수 처리해가지고 일반적인 급수 문제 구하는 거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26번도요. 그냥 역함수 미분이어서 그냥 차분하게 주어진 거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GA가 G'A분의 1이다. 그게 8이다. 라는 거 기점으로 해가지고 F' 값 먼저 처리해주시면은 거기에서 요 8이 나오게끔 하는 X값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X값이 결정이 되면 GA값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F 값을 또 처리해주시면 역함수 관계로 깔끔하게 풀리는 거. 그래서 26번도 뭐 일반적인 그런 유형이지만 뭐 나쁘지 않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7번은요. 역시나 도형의 특징이 나름 쌤이다. 원에 현이 나오면 제가 항상 이등변 삼각형 내리고 수직 이등분선 내려라. 그래서 요 길이가 1일 때 요 각도가 세타니까 요 한 변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 그래서 AP 길이가 이 코사인 세타로 잡아놓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잡혔으면은 여기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루는 각도도 같고 길이도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윗변의 길이는 아랫변에서 요 둘의 길이를 빼주면 되니까 요 길이를 구해주는 거는 요 길이 이 코사인 세타의 세타니까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돼서 F 세타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대각 공식을 봐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정리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난하게 그냥 미분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물론 1대 3 관계를 이루게끔 코사인 법칙 써서 그때 코사인 세타 값을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쭉 이제 그냥 미분해주신 다음에 대입해주시면 되네요. 좋습니다. 28번 문제. 28번이 정말 역대급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역대급 문제인데 일단 주어진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3하고 마이너스 3을 쓴다니까 일단 대입을 해봤는데 뭐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일단 이계도 함수라고 하니 미분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대해서 미분을 하고 쭉 처리를 해봤을 때 여기가 좌변식이 좀 이쁘게 묶이고요. A를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2차식분의 2차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조건에서 사이값 정리의 관점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하나의 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F'2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쪽에서 해석을 보시면 5fx제곱 플러스 3은 무조건 3 이상으로 값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근데 fx제곱은요 0 이상으로 값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fx가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사이값 정리 때문에. 그러면 그 조건까지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어차피 분모는 0보다 크고요. 분자는 2차 함수로 나오는데 이게 항상 0보다 크다, 0보다 작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부호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호 변화가 생긴다면은 f'x에 의해서만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f'x를 x는 알파 즉 f알파가 0이 되는 지점을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는 이걸 오른쪽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누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f 이계도 함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f'x가 연속이란 얘기겠죠. 그럼 f'x가 알파가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리미트 값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아래에 있는 수가 x는 알파를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 더 이상 0이 안 나와야 되는데 마침 이 분자에 있는 값이 맥스로 2개까지밖에 근을 못 갔습니다. 근데 fx가 이미 x는 알파 쪽에서 근을 가질 수 있었다면 거기다가 심지어 얘가 제곱이 됐다면 어떤 이 제곱의 효과 때문에 얘를 딱 이쁘게 상쇄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럼 상쇄가 됐다라는 가정하에는 f' 알파 값은 분자가 0이 아닌 수가 되고 분모값이 살아있는데 어차피 분모에 있는 값들은 무조건 제곱수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0인자만 소거가 된다면 양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 알파가 0보다 크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가장 간단한 그림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알파에서 중근을 가지며 A가 음수인 모양 음수인 그림 왜냐면은 fx 함수가 결국에는 증가하는 모양으로 일정 부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3 이렇게 달려있을 때 이런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해보면은 계속 증가하는 그림일 때 여기에서 주어진 모든 모양을 만족한다 라는 일단은 확정이 되고요. 실제로 그게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값들을 따져봤을 때 큰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기도 함수를 직접 미분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 자체에서 얘가 0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는 나눌 수가 있고 그 나눈 영역에 대해서 리미트 값이 무조건 존재해야지만 f'x가 연속이다 라는 요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비교적 좀 심플하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엔 f-2가 0이다 라는 해석을 해가지고 요 위식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b값 결정해 주시면은 a값 b값 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답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28번 의미적으로 굉장히 좋고 이렇게 함축시켜 놓으면은 정말 힘들다는 거. 그래서 평가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은요 이 알파 베타가 규칙성이 생겨요. 이게 4번마다 계속 바뀌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4주기로 가기 때문에 이 A4n-2 A4n-3 이거를 하나의 값을 딱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4값의 곱이 4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조합이 총 4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요 중에서 만족하는 게 딱 한 조건밖에 없어요. 그게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 요거에서 값이 그냥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허무한 문제. 그래서 이런 주기성을 다뤄주는 함수들은 딱 이렇게 주기가 잡혔을 때 하나의 값으로 그냥 특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은 그래도 비교적 함수 추론이 많이 내포된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합성함수 형태니까 합성되어 있는 요 새로운 정의역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증가함수이자 값이 맥시멈 0에서 2까지밖에 안 되는 이 점근선을 갖는 형태의 합성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 집어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니까 3차 함수 모양 중에서 절대값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그 중간에서 뭔가 첨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 gx는 x는 0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절대값을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0보다 크면서 극소인 거니까 기존에 극대였던 게 대칭 이동돼서 극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애초에 위로 떠 있어서 극소인 케이스.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로 봐주셔야 되고 어쨌든 여기에서 f'1을 0으로 고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정의역이 0부터 2로 가는 영역에서 x는 1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의 모양에 맞게 fx 그림을 두 가지 형태로 그려보시면 애초에 1이 0보다 큰 쪽에서 갖게 되는 요 상황일 때는요 요 나조건에서 g'ln3이 0보다 작다 요거에 대한 조건의 위배가 됩니다. g'ln3 요거를 실제 우리가 써보면은 대략적으로 8분의 3의 f'2분의 3 이거에 뿔마가 알아서 붙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f 쪽에서 2분의 3 근방을 보시면 얘 보시면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불가능해요. 절대값을 씌워도 얘가 그대로 모양을 따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옵니다. 근데 x축보다
음수보다 아래로 떨어진 모양을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처리해보시면 2분의 3 쪽에서 음수를 띄죠. 그래서 이 상황을 원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gx 함수 그림을 우리가 대략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달라는 거고, 어쨌든 fx가 극대점이 대칭 이동돼서 극소가 되는 형태다 라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f'x를 극점을 1하고 뭐 알파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조건 처리해주시면 사실상 f'2분의 1과 f2분의 1의 절대값 요거랑 어떤 비교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절대값을 붙여달라고 하니까 혹시나 얘가 대칭 이동 시켰을 때 2분의 1 쪽에서 음수인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절대값이어서 강제로 양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f'2분의 1을 구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자체가 이제 양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요쪽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8분의 3의 절대값 f'2분의 1 요 값하고 얘는 지금 절대값 f2분의 1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8분의 3 깔끔하게 약분이 되면서 두 값 비교해주시면 거기서 알아서 계산 쭉 되면서 C값 잡히고 적분상수 잡히고 알파 잡히고 해서 알파의 범위를 잡아주는 거는 어쨌든 요게 0부터 2 영역까지의 부분을 그대로 함수로 갖다 쓰다 보니까 이 영역의 값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그 값을 기준으로 알파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거기에서 G0값 세대에서 알파로 표현이 되다 보니 거기에서 최소값으로 잡히게 된다. 요거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새로운 정의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C인함수에 대한 미분계수 같은 거를 우리가 특정을 할 때 첨점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고, 단순 기울기값이 0이 되는 극대극소점 이런 것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 빠르게 가볼게요. 기하는 23번 뭐 크게 요것도 의미 없고요. 24번도 크게 의미 없죠. 25번 법선 벡터 표현으로 직선식 세워주는 거는 요거는 유형서에서만 좀 주로 다뤄주고, 여기 옛날에 평면 방정식 할 때만 법선 벡터를 주로 다뤄줬는데 직선에서도 법선으로 표현하는 거 요거 표현법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름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요게 자주 주어지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6번은 3점짜리 치고 굉장히 특수한 성질을 부여해줬죠. 쌍곡선에서 어떤 대칭된 점에 대해서 접선이 생겼을 때 그 두 접선의 수직으로 만난다 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대칭점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얘가 기울기가 L면 얘는 마이너스 M이에요. 즉 얘네들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는 M은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 값을 1로 잡아놓고 해주시는 거. 그래서 이 쌍곡선의 대칭성을 역시나 맛깔나게 써주고 있다. 그래서 둘의 교점은 어쨌든 Y축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쭉 한번 처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접선의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 이 조합밖에 안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은요 요거는 그냥 각각을 제곱하신 다음에 더하기 빼기로 해서 내적값 찾아주시고 제곱식 값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토대로 어차피 둘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값들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적값 알고 있고 크기값 나오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코사인 세타값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값 구해주신 다음에 넓이값 처리해주시면 되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점 치고 좀 계산이 길 수는 있으나 어쨌든 관계식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근데 28번은 이게 타원의 정의를 써주긴 하지만 딱 요 부분에서 써주거든요. GP랑 지금 PF 길이가 같고, 근데 GP랑 PF 프라임을 더했다. 그 말에 있어서 이 둘을 더했다는 얘기고, 이 둘의 합은 당연히 장축의 길이 2 루트 2가 나오니까 요 한쪽 좌표가 루트 2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어쨌든 루트 2 그 다음에 1이면 초점의 좌표도 1,0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의를 써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강제로 좀 이 좌표화를 시켜서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F가 1,0으로 잡히게 되면 요게 지금 사실상 1대1 내분점에 해당하는 게 P이기 때문에 P의 X좌표가 2분의 1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G 좌표의 또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원 공식 써가지고 그냥 좌표 계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닮은 비와 이 타원의 정의가 좀 같이 접목이 돼서 쓰였으니까 닮은 비 놓치셨다면 꼭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 문제. 29번 문제는요. 요것도 굉장히 도형의 특징이 맛깔나게 쓰였어요. 일단은 지금 요 F'Q랑 QP가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F'O랑 OF 길이도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요 두 가지 성질을 엮으면 어떻게 된다? Q에서 수선의 발,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게 1대2, 1대2를 의미하기 때문에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딱 F에 찍힌다는 요 성질을 이용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닮은 비를 써주게 하는, 닮음을 이용하게 하는 이런 도형의 특징은 언제나 맛있게 쓰인다. 그래서 수원 준비하실 때도 이런 거 잘 접목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게 수직으로 나오게 되면 OQ의 길이가 2여서 1대2다 보니까 PF 길이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 포인트
얘랑 얘랑 둘이 지금 평행한 상태인데 밑변의 길이가 같아요. 근데 평행한 선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가 동일한 높이값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동일한 밑변에 대해서 처리가 되니까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내포를 해주는 거죠. 이 평행 성질까지 써가지고 이 넓이값이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이 넓이가 3이게 되면 높이가 2니까 밑변의 길이 3이 되고요. 그럼 이게 3이 되니까 요 길이도 3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요 직각삼각형 내에서 K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축의 길이는 이 K 길이에서 4를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K값이 깔끔하게 나오면서 그냥 무난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도형의 특징 두 개나 쓰였죠. 닮음 이용해라. 그 다음에 평행한 상태일 때 넓이비를 밑변의 길이비로 나타낼 수가 있다. 왜냐면 높이가 평행선이기 때문에 같거든요. 그래서 넓이비를 밑변의 길이비로 요것도 정말 괜찮은 성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30번 문제는 AB 6이고 AD 8 뭐 이런 직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B2는 어쨌든 정점들의 벡터 연산이기 때문에 이 값은 고정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 이 값은 그냥 성분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벡터 해석인데 요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해석이 됩니다. PQ가 그냥 AB랑 같은 해석이 되고 아니면 PQ랑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벡터 자체랑 수직을 이룰 때 요때가 이제 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당연히 요거는 너무 심플한 계산이라 요거는 아마 안 될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를 처리했을 때요. 어쨌든 지금 수직 관계라고 하면은 PQ랑 PQ에서 AB를 뺐을 때 그게 수직 관계를 이루는 벡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식을 좀 더 보기 편하게 Q를 시점으로 얘도 Q를 시점으로 해서 QP 내적이랑 QP 플러스 AB 벡터의 내적이 0이다라고 했을 때 요 해석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벡터를 어떤 QK 벡터라고 우리가 취급을 했을 때 K점과 P점에 대해서 둘을 지름으로 하고 Q는 그 원을 움직이는 거 요렇게 처리해 주는 거. 그래서 P좌표를 기준으로 AB를 추가로 더한다고 하게 되면은 AB 벡터는 그냥 아래로 수직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름 6자리를 원으로 갖는 Q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Q의 자치가 이제 마지막 벡터 내적의 최소값을 구할 때 요것도 우리가 길이의 곱의 최소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죠. A2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지금 여기에 수많은 지름들 위를 움직이는 Q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AQ에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요 길이와 A 길이의 곱의 최소값으로 보시게 되면 당연히 Q가 속한 원의 지름은 가장 왼쪽에 있는 지름일 때 처리가 되고 거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수선의 발로 내리는 점 중에 접할 수 있는 순간 그때의 Q가 이제 요 둘의 곱의 최소가 나오는 순간이다 라고 처리해서 중심을 기준으로 이 값을 처리해 주시면 요 L값이 5분의 27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 반지름의 길이인 3만큼 빼준 요 길이가 이제 5분의 12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이제 15가 나와서 둘을 곱해서 36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에 요 L에서 3을 빼야 되는데 3 빼는 거를 그냥 기가 막히게 머릿속에 지어놨어요. 그래서 L 곱하기 15를 해가지고 답이 좀 잘못 나왔는데 아무튼 해석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6월 모의고사 첫 평가원이죠. 근데 일단은 확통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처럼 워낙에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공통에서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만 갈리는 걸 생각하면 이게 실제 수능이었다라는 가정하에는 아마 1등급 컷은 96점으로 수렴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적분은 아무래도 28, 30번의 퀄리티가 엄청 났어서 정말 좋았던 문제들이 나왔죠. 그래서 미적분은 냉정하게는 88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적은 88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하도 상대적으로는 많이 평이하게 나와서 기하는 과목 특성상 얘도 한 92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적분 88, 확통 96, 기하 92 요 정도 선이 가장 이제 수능에 직결되는 커트라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당장에 1등급이 나왔더라도 특히 커트라인에 걸쳐있는 1등급이신 분들은 조금 긴장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절대 요 정도 커트라인 정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스타일을 끌어다가 써준 그런 형태 문제도 있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퀄리티가 정말 높여준 문제 근래 나왔던 미적분 문제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 높은 해석을 시켜줬던 시험이었던 것 같고 확통이든 미적분이든 기하든 다 고생하셨고 6월이 끝이 아니니까 자신감 잃지 마시고 수능까지 열심히 저희 달려가지고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고생하셨고 스물리에는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